ACI 법무법인의 손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식품 수입 업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2025 미국 식품 안전 및 규제 동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간략하게 미국 식품 수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또 수출자 수입자의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총 수입량이 약간 팬데믹 동안에는 잠시 주춤을 했어요. 주춤을 하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미국 무역 적자가 매달 이렇게 지금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달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844억 달러로 지금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교역량 면에서 보시면은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에서는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순으로 교역량이 많고 한국도 교역량 면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입니다. 멕시코도 지금 현재 미국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한국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좀 가파르게 또 미국 그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 면에서 보면은 식품 수입은 팬데믹과는 좀 상관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그 동안에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누적 그 식품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8%나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식품이 수입되는 물량은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한국 식품 수입 누적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성장을 했고요. 제가 요즘에 그 코스코나 월마트를 가면은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매대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 한 달 동안에 그 무려 전년 동기 대비 65%나 수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이외에도 뒤에 지금 보시면은 제품 샘플이 있겠지만 즉석밥, 냉동 김밥, 떡볶이, 스낵 제품 이런 것들 많이 수입되고 있고 김 제품도 역시 수입량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무역 적자국으로는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희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예쁘게 보이지 않겠고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무역 도구들은 일단은 법인세를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들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켜가지고 수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줄어든 세수는 일단은 무역 관계에서 관세를 좀 높여가지고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하겠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약간 비즈니스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너와 나의 계약 거래다. 양자 간의 협상이고 상호무역법을 통해서 이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그 45대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섹션 301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섹션 232를 통해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가 미국이 현재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날이 커져가는 무역 적자의 폭을 생각하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 이 무역 그 관세가 수입 관세가 너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편 관세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에 상당히 위배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이렇게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 이 관세 인상분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일어나죠. 가격 인상이 일어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사실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편 관세나 아니면은 한미 FTA 같이 국가별로 적용되는 FTA를 다시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모두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대중국 견제에서 보면은 기존의 행정부 그리고 이전의 행정부와 그래왔듯이 더욱더 강력한 중국 경제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수입품의 60%까지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는 이제 고율의 관세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국을 피해서 뭐 동남아나 아니면은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강력한 경제 정책이 규제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800불 미만으로 되게 소액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테무 같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수입이 돼서 미국의 소매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의 경우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렇게 수입 관세가 다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어쨌든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세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미국으로 미리 좀 옮겨놓겠다라고 이제 연말에 화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좀 화물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세 같은 경우에는 무역 관계에서 정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입 장벽을 만드는 데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규제를 좀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 규제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이런 규제 준수를 이렇게 강제하는, 집행하는 이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FTA가 실제로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에서 발생된 어떤 이렇게 꼬집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폼 483을 통해서 알리고, 서면으로 알리고, 또 워닝 레터를 발행하기도 하고, 뭐 수입 경보에 등재되기도 하고, 또 수입 거절도 FTA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과정에서 화물을 억류하거나 압류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리콜을 FTA가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FTA가 수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FSBP 이런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FSBP 실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제조사들을 상대로는 실제로 FDA 인베스티게이터가 한국에 가서 FDA 인스펙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의 실사가 전체 FDA 실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2%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실사가 국내 실사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해외 실사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DA 실사가 보통 한 해에 식품 실사가 보통 평균 한 40개에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베스티게이터 한 명이 한국에 한 2주 정도 출장을 가서 뭐 4개 정도 업체들을 방문을 하고 한 업체에서 2,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사가 종료가 되면은 실사 기간 동안에 FDA 조사관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지적한 사항들을 대해서 폼 483이라는 양식에 이렇게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업체 측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폼 483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해당 업체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15 영업일 이내에 FDA에 리스폰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리스폰스를 하고 나면은 FDA에서는 그 실사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그 시정 조치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EIR이라고 Establishment Inspection Report를 최종적으로 업체 측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FDA 인스펙션 중에서 이제 FSBP 인스펙션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수입자들은 식품 공급망 내에서 내가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이나 위생을 검증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FDA는 수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 공급망에서의 검증의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너가 가지고 오는 그 수입 식품에 대해서 너가 좀 알아서 잘 안전한지 검사를 하고 들여오고, 나는 FDA는 네가 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겠다. 예,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FDA 실사에서 2018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게 지금 보시면 30% 이상이 FSBP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2025년도라고 기재를 한 거는 FDA는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는 2025년 회계 연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 제조 시설 갱신을 하실 때에도 10월 1일부터 갱신 날짜가 시작을 하게 되죠. 실사 이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이제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FDA에서 규정 위반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워닝 레터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닝 레터 안에 너희 회사에서 무엇이 잘못을 했고, 그다음에 며칠 안에 이걸 시정 조치를 해서 답변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SBP 준수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수입 경보에 등재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FSBP 규정 위반으로 수입 경보에 등재되는 건수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제 도구로서 수입 거절을 FDA는 식품 통관 과정에서 수입 거절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FDA가 수입 거절을 한 건수가 한 8,4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국식품이 차지한 게 한 161건 정도 됐습니다. 여름 동안에 올해는 좀 식품 수입 거절된 건수가 많았고, 거절된 제품 중에는 뭐 채소나 채소 제품들, 버섯 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이 보조 식품도 있었고요. 수입 거절 사유를 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일 많이 수입 거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문 라벨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국 수입 제품들 라벨링을 거의 한 수백 건씩 제가 직접 보기 때문에 수입자분들이나 수출자분들이 영문 라벨링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이상 영문 라벨링은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되겠죠. 근데 그 밖에도 뭐 영양 성분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가 누락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식품 수입 거절된 한국 식품 수입 거절된 건수 중에서 이제 올해는 50% 이상이 FSBP 규정 위반으로 수입 거절이 됐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수입 거절된 사유들, 뭐 라벨링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네, 지금까지는 FDA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자료들, FDA에서 이제 과거에 집행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자, FDA가 역시 그 수입자들이 식품 공급망에서의 어떤 검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FSBP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수입자들의 검증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자,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지 실사를 하면서 이제 그 피스마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FDA에서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지침서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규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FDA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앞으로 어떤 규정들이 점점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보시면은 알러겐을 라벨링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테리아 같이
그런 병원균 미생물 검출하는 것들, 그리고 영유아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뭐 납이나 카드뮴, 비소, 이제 그런 것들의 함량, 그리고 식물성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FDA에서 지침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FDA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법규들입니다. healthy라고 그 건강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품에 붙일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FDA에서 법안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식품을 검증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식이보조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이성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안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저희 그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재협상되는 이슈, 그다음에 보편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경쟁을 대비해야 되는 부담도 여러분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세에 대한 것은 어떤 무역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입품에 지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일단 그거 이외에 수출자나 수입자분들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을 잘 준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FDA 하에서 여러분들이 뭐 라벨링, FSBP, FSMA, 시설 등록 이런 것들도 규제 준수를 하셔야 되고, 주법 하에서 예를 들어 California Proposition 65, 제일 유명한데 이런 것들도 강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통관은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통관이 잘 됐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런 주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상당히 고전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Prop 6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김 제품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라면 제품도, 컵라면 제품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나 시즈닝, 뭐 소스 이런 제품도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입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다 파악을 하시고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한국 식품들이 너무 종류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량 면에서 어떻게 좀 특정 그 제품들이 물량이 많이 수입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종류 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식이 보조식품부터 일반 스낵까지, 뭐 스낵도 어떤 거는 프로테인이 강화됐고 어떤 거는 뭐 미네랄이랑 비타민이 좀 많이 강화된 그런 음료수도 있고, 그래서 식품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FTA 규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라벨링 적용되는 규제도 다 달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식품을 수입을 하시기 이전에 또 수출하기 이전에 내가 이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수입 식품이 적용되는 어떤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부합하는 라벨링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 라벨링 위반으로 수입 거절되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또 그 뭐 위생이나 안전면에 있어서는 FDA가 식품 공급망 내에서 뭔가 이 식품 안전이나 위생이 자체적으로 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뭐 FSB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분들은 FSBP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최근에는 인터넷 세일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법인에도 FSBP뿐만이 아니라 그 FSBP US 에이전트도 같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FSBP가 없어서 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규제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통관 과정이나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제재 조치를 받으시게 되면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식품 수출이나 수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뭐 AT 현자 지원 사업도 매년 지금 지원 규모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 잘 활용하셔서 좀 퀄리티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강연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